당신이 지금 보는 이 평범한 카페 그림 속에 100년 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130년 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죠. 반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따뜻한 노란 불빛, 별이 가득한 밤하늘, 그냥 예쁜 밤 풍경 같죠. 그런데 이 카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반고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를 화가로 알지만 사실 그의 첫 번째 꿈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릴 적 꿈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는 벨기에의 가난한 광부 마을로 들어가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자기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두막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광부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를 해고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헌신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로요. 신을 너무 사랑한 죄로 쫓겨난 셈이었어요. 이 일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때 27의 반 고흐는 처음으로 붓을 듭니다. 그에게 그림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설교단에서 못 전한 것을 그림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에게 그림은 또 다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끈한 귀족이 아니라 농부와 노동자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거칠게 그렸어요. 1888년 그는 파리의 소음을 떠나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와요. 14달 동안 무려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그 시기에 탄생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이 밤의 카페 테라스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가장 먼저 놀라운 건 반 고흐가 쓰지 않은 색입니다. 이 밤 그림에는 검은색이 단 한 군데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동생에게 편지로 말했습니다. 검정 없이 그린 밤 그림이야. 아름다운 파랑과 보라, 초록만으로. 밤은 어둡고 무거운 거라는 통념을 깨고 빛으로 가득한 밤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에게 빛과 온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늘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하늘, 그냥 대충 별을 흩뿌린 게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이 별자리는 1888년 9월 어느 밤 아르의 진짜 밤하늘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는 별 하나하나를 과학자처럼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림이 모든 면에서 진실이길 바란 것처럼. 그리고 이제 100년 넘게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비밀로 들어갑니다. 카페 테라스 안쪽, 불빛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천천히 세어보세요. 가운데에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한 한 사람이 서 있고 그를 둘러싸고 정확히 1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인물의 머리 바로 위, 창틀이 만드는 모양을 보세요. 십자가입니다. 흰 옷에 긴 머리의 중앙인물, 그를 둘러싼 12사람 머리 위에 십자가. 어디서 본 구도 같지 않나요? 예수와 12제자,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결정적인 건 따로 있어요. 문 왼쪽을 보면 한 어두운 인물이 혼자 무리를 빠져나가 거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는 단 한 사람,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유다였죠. 반 고흐는 평범한 프랑스 카페 안에 최후의 만찬을 통째로 숨겨놓은 겁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반 고흐 자신이 남긴 편지 때문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리던 무렵 그는 동생에게 종교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한 그림이 자꾸 떠오른다고도 했죠.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쫓겨난 남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림을 택한 남자는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교를 해낸 겁니다. 설교단이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아르의 카페 거리에서 그는 가장 신성한 순간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두었어요. 신성한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곁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듯이 그저 가만히 들여다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명화의 비밀,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해요.